자, UAE의 의혹의 핵심인 이 칼둔이라고 부르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요. UAE라는 나라 인구 그거 뭐 한 6, 7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고 기름 좀 있지만은 나라 이름이 아랍 토우국 연방 UAE 이 토우국이란 말이 에미리트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왕국도 아닌 토우들, 그러니까 사우디 한 구석에 있는 7개 토우국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71년에 이 에미리트 연합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령에 있다가 71년에야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UAE의 수도가 아부다비입니다. 옛날엔 비행기가 아부다비로 갔어요. 요즘 두바이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두바이에 요즘 떠가지고 두바이가 마치 UAE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수도는 아부다비고, 이 외에도 나머지 5개의 이 토우국이 있습니다. 아부다비는 7개 토우국 연방의 수도이자 이 아부다비라는 어떤 토우 영역이고요. 두바이도 그 토우 영역을 의미하고, 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샤르자, 야저만 이런 토우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영은요, 외교, 국방 등 연방정부 소관사항 외에는 각 토우별로 알아서 자기 영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사실상 자문 역할을 하고 정당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귀족들이 의회에 이렇게 있는 행태죠. 자, 이번에 온 칼둔은 그 아부다비 수도의 행정청장이니까 사실상 서울시장격인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부다비가 실질적으로 UAE를 다 끌어가고 있다 보니 총리격적인 인물이다 해서 UAE의 2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AE에 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왕세제라고 부르는 빈 자이드가 UAE의 최고 권력자고, 이 칼둔은 UAE의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또 UAE 원자력 공사의 이사장을 맡고 기타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이 빈 자이드 밑에서 UAE를 끌어가는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요. 중동의 국가 원수도 아니고 인구 600만 좀 넘어가는 나라에 2인자급 행정 책임자가 하나 온다고 온 나라와 언론이 들썩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임종석 의혹 뒤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을 이렇게 직사대접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신문들은 보면요, 이 사람의 일정을 스케줄별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와도 이렇게 자세히 몇 시에 뭐 하고 이야기를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칼둔에 일정 해가지고 9시 13분에 전용기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때도 과간이었다고 합니다. 첩보 영화를 연상시켰다 하는데요. 자기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렸는데 승용차, 승합차 서너 대가 활주로에 직접 들어와서 전용기에 곧바로 접촉을 했고, 칼둔과 수행원은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차를 타고 활주로에서 직접 공항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권 국가에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국을 이렇게 입국을 했으면 밟아야 될 기본적인 입국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외국의 국빈이 한국을 왔거나 외국의 최정상급 인물이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 이런 정도 인물이 왔다고 이런 예우를 해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당초 칼두는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서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막판에 이를 취소하고요. 이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는 별도 터미널을 마련해서 출입국 절차를 2, 3분 내로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시설로 외국의 기빈이나 유명인이 올 때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 크루즈나 마크 저커버크 등이 이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재벌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비행기로 한국에 내릴 때 김포에서 빨리 신속하게 간략하게 입국 절차를 생략해주는 부분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UAE는 비밀주의 외교를 고집해서 일정 안건을 공표하지 않는다. 칼둔의 동선 노출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서비스마저도 이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칼둔 입장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입국하는데 데리고 온 수행원 중에요.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마약을 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을 안다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들이 대기시켜 놓은 차를 타고 빠져나와요? 참말로 창피합니다. 이 나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칼둔한테 덜미가 잡힌 게 많아서 이렇게 젖었습니까? 자, 공항 측은 UAE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활주로가 보이는 내부 유리창을 블라인드로 다 가렸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공항에 떠들썩하게 내린 이자는 낮에 12시부터 12시 49분 사이에 GS타워에 가서 강남에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GS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S오일과 UAE에 이해관계가 있겠죠. G사업하러 간 거죠. 오후 1시부터 2시 26분까지는 러 메르디앙 호텔, 옛날에 리츠 칼튼이죠. 거기에 있는 식당에서 허용수 GS EPS 대표와 점심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자마자 한 일이 저거 나라와 관계가 있는 한국의 개인 기업인 만난 겁니다. 이게 공적인 스케줄입니까? 그리고 2시 58분부터 3시 40분까지 국회를 가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30분간 있었는데 하나만한 이야기들 했지요. 그날 공식적인 일정을 하나 처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어색하게 끼워 넣은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들리는 말에는 이 사람이 UAE의 2인자고 한국의 공식 권력 서열 2인자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2인자끼리 회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진 찍는 이런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허용수 GS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때도 호텔 직원이 입구에서 다 늘어서 가지고 오는 것처럼 하고 기자들이 거기서 있는데 지하에서 차에 내려서 바로 엘리베이터 세워놨다가 잡아 타고 올라갔답니다. 호텔에서도 이런 기빈이 없어요. 자, 그러고는 이 숙소가 종로에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로 이렇게 가서 쉬다가 오후 7시 10분에 워크힐로 가서 최태원 회장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칼둔의 방 안에는요, UAE 인사 5명이 이렇게 같이 왔는데 거기는 데이비드 스콧이라고 하는 아부다비 행정청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UAE 원자력 공사 이사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 현지 원전 공사를 위해 설립한 나와 에너지 회사의 부위원장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칼둔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에 UAE에서 만났던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칼둔하고 이
조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칼둔 호텔에 가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아니 한국의 장관이 UAE에 이 이인자가 왔다고 아침에 쪼르르 가가지고 조찬까지. 보통 외국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의전상 만찬이나 오찬을 하지 조찬을 하는 경우는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요, 오늘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을 예방을 하면 그걸로 끝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개별 면담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임종석이 특사로 갔다 왔지만 특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심부름꾼으로 갔다 온 거고, 그러면 갔다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으면 멀리 대통령이 갈 시간이 없어서 특사를 대신 보낸 거고, 그렇다면 뭡니까? 칼둔은 왔으면 이제 문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지. 대통령을 만나고 비서실장을 별도로 만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외국의 주요 인물이 한국을 방한해서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비서실장하고 또 별도로 면담을 하는 걸 보셨습니까? 비서는 그림자고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청와대는 오늘 칼둔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의 지속적 강화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문 대통령도 접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칼둔의 방안은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종석이는 비서실장을 하지 말고요, 그 무슨 뭐 총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 특사 전문을 하든가, 무임소 장관을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종석이가 왜 비서실장을 하면서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별도로 면담을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칼둔은 임종석이 만나러 와서 문 대통령한테는 접견, 잠깐 만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전번에 만나서 이야기 잘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따져보면 임종석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이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UAE하고 한국하고 관계는 외교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자, 둘이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면 임종석은 산업부 장관의 업무를 하고 있고요, UAE와 관련된 한국 원전의 비리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임종석은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의 청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UAE하고의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를 한다면 임종석은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장의 역할도 하는 게 있겠죠. 자, 지금 왜 이 정권은 임종석이라는 개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외국 기빈과 회담을 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면서요,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보실은 뭐 하는 거고, 청와대의 외교 관련 보좌관 비서관들은 뭐 하는 거고, 강경화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임종석 문재인 만나면 칼둔은 이제 오늘 밤 12시를 넘겨서 시간이 바뀐 10일 오전, 내일 그러니까 새벽 12시 반에 떠난다고 합니다. 자,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가는데요, 정말로 웃기는 지금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전이 개판이다. 예? 한국이 외국에 조그마한 나라에 2인자 오는데 이자를 상전 대접을 하면서 과공 비례를 하고 있다. 너무 지나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 이사를 위해서 한마디로 이 최소한의 출국 절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자가 가는 데마다 전부 VIP 대접을 하고 있고,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잠깐 인사하고 임종석이와 회담을 한다. 임종석이 회담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기업인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최태원이 임종석을 만났고 밖에서 임종석이 UAE 특사를 가기 전에 그래서 임종석이 그 다음에 UAE 특사를 갔는데 최태원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뭔가 특히 개인 기업의 이해관계를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재벌들은 왕이라 가지고요. 하도 광고를 많이 푸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토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빠져버렸어요. 정치권에서도 재벌 회장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 최태원이 만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어제 칼둔이 국회에 올 때 찍은 사진 보면 뒤에 막 백인들도 거느리고 UAE의 중요한 일은 영국이나 이런 백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호원 거느리고 거의 무슨 황제가 온 듯이 국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세균 의장하고 회담 30분 하고 그 다음에 아크부대 이야기도 하고 했답니다. 정세균이 칼둔한테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이래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칼둔이 아부다비와 인천 간의 항공 노선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했다는데요. 현재는 UAE 국적 항공사가 주 7회 운항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칼둔은 최태원을 이렇게 워커힐까지 가서 만나가지고 만찬을 했다는데요. 최태원 SK 회장은 오래전부터 칼둔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임종석이 최근 UAE를 방문하기 전에 최태원 회장하고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UAE를 갔기 때문에 최태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임종석을 통해서 UAE에 관철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SK는 우리는 UAE에 관련 사업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자가 왔다 갔다고요. 제가 봤을 때 뭐 UAE하고의 관계 회복이 어쩌고 저쩌고 UAE도 지금 저렇게 지어놓은 원전을 중간에 못 깹니다. 저것들은 그럼 깨면 손해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그래 만만한 나라입니까? 다만 UAE가 군사협력이나 또 뭐 핵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에 한국의 코를 잡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라 하겠죠. 제가 중동에 가서 옛날에 좀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중동 사람들은 보통 상술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 머리로 수준으로 못 당합니다. 자, 그런데 칼둔이 왔다 갔다 하면서 UAE하고의 모든 긴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내일쯤 발표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잘 해가기로 했다 하겠지요. 그 속에서요, 이 정권의 핵심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특정 대기업의 UAE와 관련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가는 나중에 최순실 사태가 뭡니까? 특정 대기업과 박 대통령 측근과의 이 결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권이 SK와 대선 전부터 가까웠다라는데 캠프 때부터 뭘 해줬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감당할 일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당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그들 그렇게 UAE 의혹을 갖다가 이렇게 제기를 해놓고 지금 쑥 들어가 버려서 조용합니까? 한국당 태도도 매우 못마땅하고요. UAE 의혹은 칼둔이 왔다 갔든 왔다 가지 않든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UAE 의혹과 관련되는 모든 일들, 레바논은 왜 갔느냐,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려고 UAE를 갔다 왔느냐, 또 서로 국방 협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UAE와 그 외에 이면 계약은 더 있느냐, 그리고 리베이트 의혹은 정말 사실이냐. 한간에는 무슨 8천억이 리베이트로 주어졌고 전체가 20조인데 공사비가 40%, 그러니까 20조의 40%가 토목공사비가요. 그러니까 원전에 이 플랜트나 설비가 들어가는 것 말고
토목 공사비가 8조인데 그 8조의 10%인 8천억이 리베이트로 주어졌고 그 과정에 UAE 쪽에 서로 이 묵시적인 이 합의가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자, 오만한 칼둔의 이 황제가 시찰로 오는 듯한 방안과 쩔쩔매면서 굽신거리는 한국 정부의 태도, 또 대통령을 놔두고 임종석이 뭐라고 지금 칼둔과 이 회담을 하고 하는 행태들,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이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깔끔하게 국정조사에서 결론 내기 바랍니다.